브라운 TV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뼈이식 그 부분에서도 특히 상악동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상악동 거상술이 뭐냐? 일단은 상악에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부비도, 흔히들 비염, 축농증 이야기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눈 바로 아래 엄청 크게 있는 이 동굴 같은 형태인데, 실은 여기가 바로 상악골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보통 뼈 이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이 바로 코 안에 있는 이 공간이 이제 구멍이 뽕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을 때도 이 구멍이 뽕 뚫린 데다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으니까 뼈 이식을 반드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뼈 이식이 비싸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예전에는 이 수술이 정말 난이도가 높고 어려운 수술이라서 웬만한 대학병원 교수님들만 했던 수술인데, 이제는 많이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웬만한 큰 병원에서는 뭐 거침없이 다 수술을 하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얘 안에 있는 공간이 다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 안에 있는 얇은 막을 들어 올려서 그 부분에 인공뼈를 채워넣고 얇은 막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이 기술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을 옆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치조골 방향 아래에서 위로 접근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택하는데, 각각을 레터럴 테크닉, 크레스탈 테크닉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각각 레터럴 테크닉과 크레스탈 테크닉을 어떤 식으로 수술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레터럴 테크닉에 대해 수식을 라이브 서저리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레터럴 테크닉은 일단은 해당되는 이 모형의 안쪽, 그러니까 옆쪽에 대해 절개를 넣게 되죠. 절개를 넣는 방향으로 잘 보게 되면 이 해당 부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게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레터럴 테크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쪽까지 넓게 봐야 되는 시야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을 쓸 때는 뼈가 훨씬 없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점막을 다 절개하고 나면 해당 부위에 이 뼈를 넣을 수 있는 윈도우를 열게 돼요. 뼈에 구멍을 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 윈도우를 내는 부분을 저렇게 이제 모양으로 해주는 거고, 윈도우를 낼 때는 마치 계란 껍질, 생계란, 계란 껍질을 까듯이 정말 그렇게 얇은 뼈거든요. 그거를 조심조심 저렇게 이제 흠집을 내면서 이 뼈에 구멍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걸 이제 윈도우를 연다고 하고요. 이렇게 열려있는 윈도우를 레체스 같은 걸로 이렇게 툭툭툭 쳐서 이 안에 있는 점막이 다치지 않도록 툭툭툭 쳐준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제 뼈는 제거를 하고요. 다시 그 뼈를 사용해서 다시 뚜껑을 덮어주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뼈를 제거하고 나면 안쪽에 이제 얇은 점막이 나타나죠. 그럼 점막을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이 갖고 있는 뼈하고 이제 박리하는 이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도 많이 이제 점막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점막을 넓게, 그리고 옆으로 많이 이제 뼈하고 분리를 하면서 안쪽에 이 뼈를 넣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확보가 되면 이 부분에 이제 인공뼈를 다져 넣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위에서도 보면 이 구멍이 뚫리지 않는 걸 확인하게 되는데,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만약 구멍이 뚫리게 되면 수식은 실패됐다 이렇게 보고요. 구멍이 뚫리지 않았을 때 이제 수식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수술 당시에는 뚫리지 않았어도 이후에 환자의 어떤 케어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얇은 막이 또 찢어집니다. 얇은 막의 두께가 얼마나 얇냐면 계란 우리 까보면 안에 있는 하얀 막이 있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을 벗상시키고 나면 안쪽에 구멍이 비겠죠.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한 홀을 뚫고 이제 평상시 다른 임플란트와 똑같은 임플란트를 심어주죠. 그래서 임플란트 해당 부위에 맞는 이 직경까지 조금씩 임플란트 구멍을 열어주고요. 자, 임플란트 구멍이 열리면 이제 해당 부위에 지금 이제 4.0 드릴 들어가네요. 보통 대구치는 4.5 아니면 5.0
이 두께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방금 5.0까지 뚫었네요. 또 뒷부분에 똑같은 방식으로 드릴 구멍을 내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막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릴링을 계속 해주고요. 3.5 들어갑니다. 4.0 들어가네요. 4.0 그리고 4.5 들어갑니다. 4.5 그리고 이제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안쪽에다가 이제 뼈이식을 아래같이 해주죠. 다져진 뼈이식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러니까 옆면으로 냈다 그래서 레터럴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도 뭐 윈도우 테크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뼈를 넣어주고 넣어준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조심스럽게 식립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관건은 어떤 거겠어요? 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막을 방리하는 건데, 막을 방리하는 기술을 이제 실은 막이 찢어질 수 있는 염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레터럴 테크닉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막을 많이 만져본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렌치로 돌려서 충분한 깊이까지 넣어주면 뼈가 중간에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개재된 뼈가 막을 같이 들어올리게 되죠. 이제 이 과정까지 가게 되면 거의 임플란트가 빠질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점막을 덮어주고 잘 꿰매주면 지금 이제 수축하는 과정이죠. 임플란트 수술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과정이 이제 다시 레터럴 테크닉, 흔히 말하는 이제 윈도우 테크닉이라고도 하는데, 해당 케이스에 대한 인디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뼈가 너무 없는 경우예요. 너무 없는 경우에 또 임플란트를 다수에 심는 경우에는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이 영상에서 봤듯이 옆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레터럴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알아볼 이 방법은 우리가 이제 크레스탈 테크닉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레터럴 테크닉이 옆면에서 접근을 했다면 크레스탈 테크닉은 바로 치아가 있는 위치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실은 절개를 많이 안 해도 되죠. 옆에까지 열어서 여기를 봐야 되는데 위에만 열어도 되니까 절개가 적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덜 아프겠죠.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그래서 조금 더 덜 광범위한 이 범위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지금같이 박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레터럴까지 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보다 훨씬 적은 위치로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박리가 적으면 환자가 덜 아파요. 그리고 감염의 기회도 적고, 그러니까 환자가 덜 아프다는 건 아무래도 술식이 조금 더 고급 기술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레터럴 테크닉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특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런 이제 구멍을 살짝 내고요. 이렇게 말렛으로 조그만한 이 통이 있는데 점점 넓혀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간 젓가락 같은 걸 넣어가지고 구멍을 조금 내고 거기를 조금씩 더 두꺼운 걸로 넣어서 이렇게 쿵쿵 때려서 넓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안쪽에 있는 뼈가 이렇게 때릴 때마다 같이 따라 올라가거든요. 얘는 그냥 약간 짓이겨져서 약간 이렇게 넓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막을 건드리지 않는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안전하겠죠, 레터럴 테크닉보다. 그래서 흔히들 이게 더 쉬운 수식, 더 간단한 수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인디케이션이 다른 거고요. 이 수식의 같은 경우는 크레스탈 테크닉은 잔존 치조골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mm, 5mm 정도는 있어야 이제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 이제 임플란트를 정말 많이 잘 심는 이제 대가들은 그 레터럴 테크닉을 할 수 있는 수식에서도 크리스탈 테크닉을 유도해서 수술을 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환자가 안 아프고 감염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한 거죠. 대신 조그만한 이 두께에서부터 말렛을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레터럴 테크닉보다 이 훨씬 더 어려워요. 막이 잘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잘 심는 이제 원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레터럴 케이스에서도 크레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당 영상을 보면 상당히 레터럴보다 훨씬 간단하죠. 절개도 훨씬 적게 되고 수술을 했을 때도 지금 막이 안 찢어진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레터럴 테크닉이냐 크레스탈 테크닉이냐를 환자분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시는 그 술자가 봤을 때 환자한테 필요한 술식을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환자분들에 맞춰서 치료를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게 된다. 그리고 하나는 옆으로 접근하는 방법, 하나는 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다. 옆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구멍을 열어서 하는 방법이고 이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수술은 되지만 이게 많이 수루에 붓고 좀 통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크레스탈로 하게 되고 최근에는 같은 술식이어도 이 수술을 잘 하시는 대가분들은 레터럴이 아니라 크리스탈로 접근하는 이 트렌드가 좀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TV